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단순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절반은 일하는 시간. 일이 편해지고 삶이 밝아지는 기적의 버리기 습관. 오늘 소개할 책은 단순하게 일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가장 단순한 것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탁진현,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스트레스와 야근, 소심함으로 힘들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저자가 삶을 180도 바꾸게 된 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면서부터였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할 일이 쌓인 책상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인맥까지 인생에 불필요한 거 38가지를 차근히 짚어주며 비우기를 돕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책상부터 치우고, 삶이 힘들면 물건을 비우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현실적인 실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리기 습관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스스로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버리는 일의 두려움을 극복해 더 큰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렇게 잘 버리는 사람은 현재의 일에 집중할 뿐 타인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매일 쌓인 일만큼 머릿속도 분주한 직장생활.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도 전에 당장 내일을 맞이하는 삶. 신문사에서 대중문화 담당 기자로 일하던 나의 모습이었다. 남들에겐 재미있는 일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상상 이상의 많은 일에 치여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스트레스가 심했다. 몸과 마음은 지쳤다. 여기에 개인적인 고난까지 겹쳐 그저 버티며 일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던 2012년, 침대에 앉아 있다가 방 옆 베란다로 시선을 옮겼다. 지난 10여 년간 일하면서 모은 7개의 서류 박스가 보였다. 박스 하나를 열자 취재 수첩 40권이 보였는데 순간 당황했다. 내 글자도 몰라볼 만큼 엄청난 악필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물건을 언젠가 필요할까봐 이사할 때마다 싸들고 다닌 내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그날 수첩뿐 아니라 베란다 안의 박스를 모조리 비워냈다. 그렇게 텅 빈 베란다를 본 순간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홀가분함,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고 진짜 자유였다. 그때를 시작으로 나는 집안의 물건을 비우기 시작해 이제는 여행 가방에 다 들어갈 만큼 줄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무실의 물건과 정보, 더 나아가 일, 소비, 인맥, 걱정까지도 덜어 최소한만 남겼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 야근이 줄면서 삶의 여유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고 사람 스트레스와 돈 걱정이 줄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던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으면서 현재에 집중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자 가장 원하던 소중한 삶이 채워졌다. 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일이 행복해졌다. 단순한 것이야말로 마치 마법처럼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졌음을 나의 삶으로 직접 겪으며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일의 방식에 미니멀 워크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얻은 가장 가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의미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거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일 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일 수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스타들을 인터뷰했는데 문득 그들의 삶이 평범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남들을 쫓아 꼭대기에 오르려 애쓰고 또 누군가는 올랐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숱하게 봐왔다.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일의 행복이란 현재를 잘 살려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을 비움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아준다. 여행에서 짐이 많으면 여정이 힘들고 목적지까지 가기 힘들듯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안고 있으면 과정이 괴롭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깨에 진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할 때에야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일이 버겁거나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삶의 난관에 부딪혔거나 길을 잃었을 때, 미니멀 워크는 의미 있는 성장의 문을 여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 방은 일의 시작과 끝, 집과 성공의 상관관계, 부자 4,000명의 방을 직접 설계하고 지은 일본 건축가 야노 게이조는 저서 부자의 방에서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집이라면서 성공한 부자들의 경우 일을 도모하기 전에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공간에 좋은 에너지가 성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일과 삶은 따로 있지 않다. 일을 잘하려면 일단 내 방에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한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물건이 현재의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혹시 이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물건은 사고 나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저분해지면 닦고 씻기고 폐기물이 생기면 내보내고 그러느라 필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아침에 어질러진 방에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퇴근 후엔 잔뜩 쌓아놓은 물건과 설거지거리를 먼저 맞이한다. 물건이 많은 집은 가뜩이나 복잡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다른 노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반면 물건이 적은 집은 하루의 끝과 시작을 기분 좋게 하고 몸과 정신의 피로를 덜어줘서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내 경우 물건을 줄인 뒤 가장 먼저 맞이한 변화는 귀찮은 집안일에서 해방된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행기가 텅 빈 활주로를 지나듯 빗자루와 걸레와 함께 내달린다. 식기는 2개, 조금 넓고 깊은 그릇에는 국이나 찌개를, 넓고 얕은 접시에는 반찬과 밥을 함께 담아 먹고 설거지를 가볍게 끝낸다. 물건이 여행 가방에 모두 들어갈 만큼 적으므로 필요한 것을 금방 찾아 외출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방도 싱크대도 막 청소한 것처럼 말끔해 뒹굴뒹굴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 저녁에 여백의 공간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하루가 정리된다. 무늬 없이 깔끔하고 사락거리는 면 이불에 쏙 들어가 기분 좋게 잠을 취하면 다음날 왠지 일을 시작하는 마음도 가볍다. 정갈한 방은 이렇듯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힘이 있다. 느긋하게 쉬는 호텔 여행자처럼 절에서 스님들이 소유물을 적게 지니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을 적게 지녀야 한다는 불교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모든 덜 중요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우리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아도 방 비워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된다. 과거의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머물던 호텔방에 다시 왔다고 상상해보자. 시작은 이 방에서 무엇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단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을 본다. 바닥에는 물건이 없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옷을 허물처럼 벗어놓고 가방을 던져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호텔방은 그런 게 없어서 단정하다. 그러므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첫 번째다. 바닥에서 가구로 시선을 옮긴다. 가구에도 잡다한 물건이 없다. 물잔, 책 한두 권, 매일 쓰는 화장품 정도, 옷가지가 여기저기 걸려 있거나 온갖 물건들의 집합소인 일반 가정집과 다르다. 각종 장식품과 잡다한 물건은 비우기 박스를 마련해 다 치워버린다. 박스 안 물건은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고 그럴 수 없는 건 버려서 처분한다. 물건을 더 빠르게 줄이고 싶다면 언제 돌아올지 모를 장기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고 여행 가방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골라 넣어보는 것도 도움된다. 이곳에는 가구도 최소한만 있다. 침대, 스탠드가 놓인 협탁, 화장대 겸 책상, 옷장 정도다. 많은 가구는 방을 답답한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이번엔 패브릭으로 눈길을 돌린다. 호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하얀 침구가 침대를 덮고 있다. 호텔처럼 물건뿐 아니라 색마저 줄여서 공간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더한다. 여기에 은은한 불빛의 스탠드와 소음과 빛을 차단할 커튼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만으로 집은 호텔처럼 아늑한 공간이 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비우기 박스에 넣어야 할 것. 1. 기한 지난 것.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욕실용품, 식품, 약, 학창시절에 보던 백과사전과 전공서적, 날짜 지난 영수증, 신문, 잡지, 광고, 우편물, 보증기간 지난 보증서, 플로피 디스켓,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과거의 유물이나 유행 지난 옷과 가방. 2. 별 애정 없는 물건. 있는지도 몰랐던 잡동사니, 로고 찍힌 기념품, 쇼핑백과 빈 상자, 비닐봉지, 각종 빈병과 용기, 식기, 속옷, 양말처럼 짝이 안 맞는 물건. 3. 여러 개 있는 물건. 펜, 수첩, 지우개,
손톱깎이, 우산은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하다. 식기, 냄비, 프라이팬, 도마, 수저도 종류별로 하나씩, 옷과 가방, 액세서리도 중복된 스타일은 비워낸다. 4.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물건. 버리지 못하는 종이는 디지털화를 검토하고 스캔한다. 뒤에 나올 서류 줄이기를 참고할 수 있다. 애착 때문에 버리기 힘든 물건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추억만 남기고 물건은 비운다. 5.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의 진실은 지난 몇 년간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 또는 2년처럼 적당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비워낸다. 지금은 꺼내지 않는 취미용품과 운동기구도 마찬가지. 최고의 인테리어는 채웠을 때가 아니라 비웠을 때 나온다. 만약 현재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피곤하다면 방에서 더할 것이 아니라 뺄 것을 찾아봐야 한다. 일상이 가벼워진다. 물건 말고 나에게 투자하기. 강의 대신 핸드백을 샀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었다. 그쯤 핸드백 하나가 필요해졌다. 집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큰 핸드백도 있으면 편할 것 같았다. 가격표를 보니 약 30만 원이었다. 그때 우연히 프로젝트에 관련된 강의가 눈에 띄었다.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공교롭게도 사고 싶던 핸드백과 비슷한 가격인 30만 원 정도였다. 두 가지를 비교하며 고민하다가 핸드백을 포기하고 강의를 등록했다. 물건을 살 때 당신은 어떤 조건들을 비교하는가? 각 물건의 가격, 디자인, 품질 등을 꼼꼼하게 따지며 어떤 게 더 좋은 제품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은 물건만이 아니라 경험도 있지 않은가? 어떤 물건이 사고 싶어질 때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치러야 할 노동시간을 따지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 이 물건을 사는 값으로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핸드백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선택은 옳았다. 배움을 산 덕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여 핸드백 가격 몇 배의 돈을 벌고 이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핸드백을 샀다면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을 것이다. 소유에서 자유로. 물질 소비 중심의 삶은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돈에 쫓겨 괴롭게 일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투자를 할 수 없다. 당연히 일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면서 심플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건 소비에서 경험 소비로 소비의 관점이 바뀐다. 특히 배움의 경험 소비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행동은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배움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나는 누군가 배움에 몇백씩 투자했다는 말을 들을 때면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반대인 듯하다. 돈이 많아서 배움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이다. 내가 직장을 관두고 나서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의 일이다. 내 계획과 경력을 들은 해당 강사가 내게 사업 협업을 제의해서 나중에 따로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나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또래 같았는데 마케팅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포부는 커 보였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하려는 내게 그는 말했다. 한동안 버는 돈 대부분을 마케팅을 배우는 데 투자했어요. 그렇게 쏟아부은 교육비가 1,000만 원이 넘었죠. 돈이 많아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기에 수입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먹는 거, 갖고 싶은 거 줄이면서 정말이지 절박하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육이 있다면 달려가서 듣습니다. 협업에 대해서는 나와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거절했기에 인연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만난 적 없다. 그런데 그 말은 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언젠가 SNS를 통해 그의 소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늘려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배움에 돈을 투자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내가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단지 성과적인 측면에서만은 아니다. 배움을 경험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살고 싶은 노력이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 브롬은 소유냐 삶이냐에서 삶의 의미를 무엇을 소유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기쁨에 찬 실존 양식으로 정의했다. 나는 소유냐 삶이냐 묻는 그의 질문에 삶이라고 예스라고 당당히 답하고 싶다. 최신 디지털 기기와 화려한 핸드백을 소유한 누군가가 아닌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나가 되고 그렇게 기억되길 원한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소비, 경험. 요즘처럼 고용이 불안한 시대 배움은 더더욱 필수다. 물질만 사들이다 보면 준비 없는 미래를 맞기 십상이고 퇴직하는 상황에 닥쳐서 대처하려니 허둥지둥한다. 미리 배워놓으면 현 직장에서도 불안이 덜하고 퇴직해서도 시행착오가 적다. 나만 해도 단순한 삶을 알리는 일에 스피치, 인테리어 디자인, 환경 등에 대해 각각 적어도 2달, 길게는 6개월간 수업을 받았다. 창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수업을 들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경험, 특히 배움에 돈을 쓰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다. 100만 원짜리 냉장고와 100만 원짜리 수업이 있다고 하면 후자 쪽을 훨씬 비싸게 느낀다. 물건은 눈에 보여서 두고두고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배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한 번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대다. 냉장고를 산 기쁨은 길어야 1달을 넘지 않는다. 몇 년 내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것을 소유한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광고에 나오는 신제품에 비해 아쉬운 점만 보일지 모른다. 반면 배움은 당장 하는 일에 영향을 줘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즉, 삶을 성장하게 해서 지속적인 행복을 만든다. 현재 일이 괴롭거나 미래가 불안하다면 물건 대신 배움의 소비를 해야 할 때다.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빈 종이를 꺼내 왼쪽에 사고 싶은 물건을 적어본다. 그리고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 물건들 각각에 대해 비슷한 돈으로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른쪽에 적는다. 그 다음 종이에 적은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대신 경험을 사본다. 이 중에 한 개라도 실천하는 순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물건은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경험이 답이다. 소비의 관심을 바꾸는 순간 일이 편해지고 미래는 나아진다. 하지 않을 이유. 인생의 3가지 일. 인생의 일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과 해야 하지만 덜 중요한 일, 그리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다. 여기서의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은 대다수가 성공 또는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하지 않아도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을 뜻한다. 아니,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행복과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일이다. 퇴사 후 나는 한동안 개처럼 살았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먹고 자고 잠에서 깨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동네 강아지처럼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는 의미다. 일을 하지 않으니 밖에 나갈 일이 적기도 했고 그간의 삶에 지쳐서 의도적으로 나를 바닥까지 비우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이런 느긋한 삶은 7살 이후로 처음이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직장에 다니면서부터는 일이 많아서 제대로 쉰 적이 거의 없었다. 평일 저녁과 쉬는 날에도 항상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내 삶은 365일 스케줄로 빽빽했다. 일정이 없는 날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살았다. 그러나 1년간 개 같은 삶을 살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인생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하고 싶어서 해왔거나 욕망했거나 꼭 해야 한다고 여겼던 일들 중에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들이었다. 유행 따라 좋은 옷과 가방을 사들이는 거, 맛집을 다니는 거, 신작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거,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 SNS를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오히려 이것들을 하지 않는 시간에 자연, 가족과 함께하면서 더 행복했다. 그동안의 삶이 괴롭고 발전이 없던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사적인 취미이든 직장 내의 일이든 간에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 돈,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보다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일을 정확히 알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하고 싶지만 미뤄놓은 일일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이것들이 당연한 사회에서 살아왔기에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진 않다. 자기중심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 않을 리스트의 저자인 파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의 99%는 실은 딱히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나의 행복에 필요한 일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실제로 성공하거나 행복한 사람 중 상당수는 평범한 우리처럼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철저히 하지 않고 남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볼까? 2017년 출간된 비커밍 스티브 잡스에 따르면 생전에 그는 평생 일과 가족, 몇 명의 친구 외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콘퍼런스 같은 데 자주 참석하지도 않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 외에 번거로운 일도 만들지 않았다. 그가 제품 라인 등 일의 모든 영역을 단순하면서 했던 말은 유명하다. 나는 내가 한 일만큼이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혁신이란 1000가지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다. 중국 최대의 쇼핑 사이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경영 철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선배가 수년 전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3가지를 늘 고민하라고 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그것이다. 누구라도 일생 동안 가져야 할 고민이다.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며 산다. 요는 할 일 리스트가 직장인의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할 일 리스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분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의 경우 할 일 리스트를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루 2개의 중요한 일로 한정하는 편이다.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적는 공간이 딱 2줄 뿐이다. 두꺼운 플래너가 필요 없기에 월간 스케줄 정도만 관리한다. 대신 하지 않을 일을 늘 염두에 둔다. 일하는 도중 쇼핑, 뉴스 등 보지 않기, SNS 하지 않기, 무조건 정보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으로 잡담하지 않기, 나중에도 상관없는 잡일부터 하지 않기, 덜 중요한 일 하지 않기,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않기, 늦게 잠들지 않기, TV 보지 않기, 생산성 없는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기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을 하지 않은 덕에 신경이 분산되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 내 삶을 발전시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일했다면 퇴사 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삶이 분명 더 괴로워졌을 것 같다. 지금도 나의 하루는 매우 단순하다. 1-2가지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책을 쓸 때는 오로지 책만 쓰는 식이다. 100% 지키진 못하더라도 인생에서 버릴 것을 머릿속에 습관처럼 늘 떠올리기만 해도 쓸데없는 일에 주의를 덜 빼앗긴다. 최소한 오늘도 할 일 없이 하루가 또 지났네라고 자책할 일이 적어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단순한 일, 즉 미니멀 워크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절제가 몸에 배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중요한 1-2가지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삶은 더 생산적이고 여유롭다. 이제는 할 일 리스트를 줄이고 대신 하지 않을 일 리스트를 써보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수시로 들여다봐도 좋다. 어느 순간 일은 빨라지고 여유가 늘어나는 걸 발견한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덜 중요한 것을 비우고
나아가 하지 않을 일을 비우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시간과 힘이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미니멀 워크, 가장 단순한 것에 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